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나스닥은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도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호실적 덕분에 여러 기술주들에게 조금 훈풍이 돼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10% 이상 상승 보였고요. 또 좋은 실적 내놓은 나이키 역시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가 개선되며 지수가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뉴욕장에서 보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게 요즘 지수 보고 있다가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기분이라 걱정스럽기도 해요. 당장 우리 어제 이 시간 오프닝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조금 목소리가 잠겼잖아요.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자꾸 기분도 시장에 동조화가 되고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시장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네. 여기에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느낌 우리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대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오를 때는 우리가 더 기쁠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질 때는 우리가 덜 충격받을 수 있도록 갖가지 전략들 저희가 가득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종목군들 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반도체는 쫓아가야 하기에 네. 오늘도 첫 번째 이슈 브리핑은 반도체로 준비를 해봤죠. 네,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포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상당히 신호탄이 됩니다. 시작이 좋았죠. 부품 수급난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9월 실적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에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부품 수급난 우려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잡았었고 그 타격을 조금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었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론 입장에서 밝힌 내용은 5G, 메타버스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어찌됐건 반도체 수요는 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 공급은 타이트하게 갖고 있어.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가격적인 우위 전망을 본인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황 괜찮나 보다라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는 3% 이상 뛰었죠. 그리고 신한과 케이프 등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뿌듯했어요. 영롱 앵커가 하루 없었던 날, 지난 월요일. 네. 제가 그날 월요일에 캡처를 좀 잘못했네요. 네. 반도체 보이십니까, 여기? 딱 네. 월요일에 자, 내일 새벽 6시 30분에 마이크론 실적 나옵니다. 9월에 실적 발표 부정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 이상 밀렸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시장에 힘이 돼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힘이 돼줬습니다. 아, 자기 자랑도 이제 진짜 버라이어티 하네요. 뭔가 이렇게 해야 좀 동기부여도 되고 네네. 정말 뿌듯해서 아,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 뿌듯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거들어 봤고요. 빨리 넘겨주세요, 이거. 네. 넘겨보면 반도체가 어찌됐건 시장에 조금 미들맨으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죠. 네.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로 2조 원을 샀습니다. 꽤 많이 샀죠. 하이닉스로 5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유한타에서는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이번 마이크론 실적으로 상당 부분 덜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전달된 소식이죠. 삼성전자 글로벌 D램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 수치도 4개 분기 연속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보시다시피 12월 딱 찍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이 SK하이닉스거든요. 하반기 들어 최고가 부근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다는 점 상당수 긍정적이죠. 하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과실을 누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던 건 증권가들의 전망이 단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다라는 네. 거예요. 연초만 해도 야 반도체 대호황 올 거야 막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졌었고 하지만 금세 6개월 정도 지나서 아니야 다운사이클 이제 어떻게 걱정돼 라고 하며 하향 조정 목표가 리포트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목표가 상향 러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조금 증권가의 리포트 타이트하게 나오다 보니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뭐 거기에 10분 공감은 합니다. 어려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진다라는 목소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투톱도 투톱이지만 이 투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늘어나는 투자는 사실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수혜를 봤었어요. 최근 2년 동안 삼성전자의 반도체 규모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22조, 32조, 34조, 38조 지속적으로 매년 늘렸다라는 건데 달라지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보시면 17조에서 12조 그리고 다시 10조 원 아래로 계속해서 투자 규모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내년도에 17조로 껑충 뛰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투자로 이제 선회를 했다라는 SK 하이닉스 그럼 거기서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딜 것인가 여기에 조금 오늘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SK 하이닉스와 함께 뭐 손을 잡고 있는 업체들이야 무궁무진하겠죠. 그런데 올해 조금 집중적으로 수주를 따는 업체들을 추려봤습니다. AD 테크놀로지, SM코어, 유진테크, 테스, APTC, 주성 엔지니어링, 코세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인데요. 4분기만 그러니까 딱 10월부터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70% 이상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APTC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 동안에 거의 25%를 올랐기 때문에 이 단기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네.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진테크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SK 하이닉스 해바라기. 그만큼 이들은 이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APTC도 매출의 99%가 SK 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고 네. 유진테크도 하이닉스 바락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조금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장비 투자가 는다면 당연히 이들이 좀 덕도 많이 봐야 되죠. 네. 덕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키움에서는 좀 추렸어요. 세 업체 정도로 좀 압축해서 가보자라고 의견을 내놨는데 넘겨보시면 APTC, 오션브릿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들 업체들 어제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종목이 올랐는데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또 염승환 이사님이 월요일에 APTC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그 수주 공시도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전략 한번 짜서 탑픽 골라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자기 자랑 타임까지 합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브리핑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뉴스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어제 정부 측에서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 늘리겠다. 그리고 특히 오늘 계속 다룰 거는 전기차 충전기를 6만 기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바로 보시면 현대차 측에서도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를 더 늘려잡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 기사 통해서 2026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 목표를 기존의 100만 대에서 170만 대로 늘렸다라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전기차도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에 대한 안전 기준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9월에는 이 기술과 관련해서 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테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그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차 공간에 주차만 하면 그 밑에 있는 패드를 통해서 무선으로 전기차와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뉴스가 어제 하루 만에 나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전기차는 저희가 브리핑은 많이 해드렸으니 충전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어디 있을까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사실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이
무선 충전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회자가 되는 것이 아모센스인데 여기는 실제로 세계 최초로 지난 2018년에 이미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개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장주격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동양 EMP, 캠트로닉스 관련해서 좀 그래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 꼽아봤고요. 이외에도 함께 묶이고 있는 신세계 INC도 새롭게 여기 전기차 충전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회사 통해서 관련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까지 쫙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 기업들 물론 단기간에 확 오르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새로운 전략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슈를 체크해 놔야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 시간차 싸움에서 승기를 맞아요.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군이 있고 대장이 뭐다 이런 걸 꼭 필수적으로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보기격으로 한번 이렇게 해드렸고 네. 세 번째는 천연가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제 또 이슈가 뜨거웠죠. 그래요. 유럽에서 그래서 에너지 대란이 다시 또 반복되나라는 좀 걱정거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야말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지금 러시아 국영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급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공급량을 계속 줄이다가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하다 보니 이후에서는 러시아가 어떤 유럽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거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럽 국가들에게 좀 압박하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권에서의 천연가스 공급이 아무래도 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겨울철에 천연가스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러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늘 수밖에 없겠죠. 미국 거래소에서는 약간 바닥을 찍고 좀 횡보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유럽, 영국 상품 시장에서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치도 지금 5년 평균치를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들 혹은 수의 입장에서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천연가스 관련한 수혜주들이 어제 좀 꿈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GSE가 6.14% 어제 올랐고요. 대성에너지 4.7%, 한국가스공사가 2.4% 올랐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라고 했던 것이 네. 지난 9월 말에 바로 이제 여기에서 대기하고 계신 박재영 차장께서 금리 상승기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팩트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예측을 하는 것보다 지금 팩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 대응하는데 더 좋을 텐데 금리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 실제로 오른다면 민감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하면서 이례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 상황이 그때 당시와 100% 비슷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돌아가는 어떤 물가 지표는 비슷하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한국가스공사나 또 민감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재영 차장님 표정은 왜 갑자기 내 이름이 소환되는가 하는 느낌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섹터 저희 전략 챙겨봐야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봤던 반도체부터 해서 경기 민감주,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또 무선 충전 패드와 관련한 업체들까지 점검해볼게요. 빠르게 전략 챙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니 오늘도 이례적으로 첫 번째 제영스피 기자 또 반도체 이야기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고 갈 때는 또 대장 역할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장주도 있겠지만 그 하위에 있는 납품사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들도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제 마이크론이 10%나 올랐더라고요. 네. 시간 외로 실적 발표하고 6% 올랐는데 6% 오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밀어 올렸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을 다시 한번 살짝만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EPS가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EPS가 2.04달러가 나왔는데 한 0.02달러 정도 예상치보다 더 나왔고요. 매출이 76억 9천만 달러였는데 한 1,000만 달러 정도 더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아닌데 10%가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없었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야, 이게 뭐 예상치보다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평탄은 쳐 주다 보니까 예상치를 조금이라도 넘겨주니까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동안 얼마만큼 눌려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의 이야기고요.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잘 나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뭐 인텔이나 뭐 이런 쪽은 다 비메모리고 그렇죠. 비메모리 시장,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었지 메모리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11월이었나요? 11월 중순? 뭐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이 바뀌면서 그렇죠.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마이크론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뭐 7만 원 깼다가 네. 지금 7만 원 후반? 8만 원대를 지금 넘보는 그렇죠. 지금 상황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와준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이크론에서는 내년도에 그 가이던스도 좀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네.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27% 맞아요.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이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가 계속 이제 반도체 이야기 들으면서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가 사실 공공기관도 아니고 네. 삼성전자나 이런 메모리 업체에 대한 굉장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그들도 조사기관이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믿지 않고 디램 익스체인지는 믿거든요. 지표 보듯이 우리가 네, 확인하니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는 IR 할 때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닉스도 사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믿었죠. 안 믿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의 약간 선행지수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2주 정도 실적을 먼저 앞당겨서 그러니까 이게 회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앞당겨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뒤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텐데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도에 지수나 반도체 업황 이런 걸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디램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조금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 디램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고 실적으로 확인하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다음 타수는
소재, 네. 부품, 장비 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2016년도, 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증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장비나 지금은 파운드리 쪽 장비들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어제도 뭐 파운드리는 아니더라도 미세화 공정,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이런 것들도 함께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진짜 돌아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좀 더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정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반등을 이렇게 좀 보였을 때는, 반등을 보였을 때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거고, 실제 수치로 확인하고 나서는 그때는 뭐 하이닉스나 뭐 소재 부품 장비로 확산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불안 포인트가 드는 게,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9층에 사람 있어요 네, 라는 네. 거, 네, SK하이닉스는 14층에도 사람 있어요 하고 네, 있는데 바닥을 찍고 그래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되지 않을까?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있는 층수까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반 기대 반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9층에 샀는지 8층에 샀는지 그거에 따라 다른 건데,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근데 9만 원대는 굉장히 강한 이제 사이클을 기대하고 올라갔었던 가격이고, 근데 지금 돌아 나오는 강도로 봤을 때, 반도체 가격이 돌아 나오는 강도로 봤을 때 그만큼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뭐 삼성전자 3년, 5년, 10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그렇죠. 텐데, 네. 단기적으로 내가 삼성전자도 조금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반등하는 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크게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예상치보다 좀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올해 5월 달에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고정거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혹시 만약에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폭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 홀드. 생각보다 적게 올라가네? 그러면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거래 가격과 또 실적에 대한 발표치를 보면서 또 목표 주가도, 단기 목표 주가도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무선 충전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충전기도 많이 늘린다고는 하는데,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 이런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없어요. 그렇죠. 작은 업체들이어서 네. 어제 급등하더라고요. 뭐 아모센스나 이런 종목 상한가 가면서 이제 네. 급등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LG화학이 맨날 신저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셋업체엔 투자를 하기 어렵고, 소재 쪽도 조정받긴 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올랐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고, 네. 물론 이제 어제도 이제 급락하다가 밑꼬리 달고 그냥 쭉 다 올리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딴 게 뭐가 있어? 정부에서 어제 정책 발표했잖아요. 네. 친환경차 50만 대로 늘린다. 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16만 개까지 늘린다. 네. 요새 고속도로에 휴게소 가보면 꽤 잘 해놨더라고요. 네. 전기차 충전소들 이렇게 꽤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러면 충전 시설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어제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본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유라고 봐서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잠깐 이쪽에서 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셀이나 소재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뭐 상장되면 시가총액 3위가 되니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야 되고 SK 이노베이션도 SK온을 뭐 상장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네. 상장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그러한 그래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셀업체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 사실 테슬라가 올라갈 거라는 건 믿으면서 LG화학이 올라갈 거라는 건 못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 에너지 솔루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순항을 한다. 그러면 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보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LG화학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좀 놓으셔도 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차트들을 한번 쫙 돌려보고 왔는데 관련된 이제 충전 업체들 네. 크게 움직이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모멘텀이 좀 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안 올랐다라는 것은 사람들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죠. 네, 그래서 중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조금 뭐 보셔도 된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셀업체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놀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셀업체 쪽으로 반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 또 정부 이슈가 있었기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유럽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 뭐 가격 폭등 막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한국가스공사 한번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가님 그 질문이 그런 식으로 와서 옛날에 한국가스공사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그거 제가 써서 보내드린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사실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뉴욕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맞아요.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고 저는 또 하나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동결됐잖아요. 전기요금이 사실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에서 동결했습니다.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독점기업이잖아요. 네. 정부에서 권한을 준. 그러니까 정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 연동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고 이거는 사실 기업의 투심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그 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으면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도 뭐 네덜란드 거래 시장에서 19%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뭐 약간 한번 붙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푸틴은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 밸브 잠글 거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이슈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쪽이 오르면 아마 동반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다면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대선 전까지 이런 그 정치적 이벤트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뉴스에 연동된 주가 상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게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